안녕하세요. 힐러스트입니다. 안녕. 오늘은 제가 굉장히 허심탄회한 저의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올해로 경력이 벌써 21년이 되었고요. 저는 사실 한 번도 다른 직업을 선택을 안 했고, 꾸준히 피부샵에서만 직업을 이제 피부 쪽으로만 하고 그러다가 벌써 저희 일산에 미엘 스킨앤바디를 운영한 지는 9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라떼는 이라고 얘기하죠. 제가 처음에 정말 샵에 발을 들였을 때가 22살 뭐 이럴 때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받은 월급이 40만 원인가 45만 원인가 막 그랬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굉장히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때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정말 원장님들 아니면 실장님들한테, 경력자들한테 뭐 하나라도 배우기 위해서 정말 그런 허드렛 일들을 다 하면서 그 세월을 버텨왔던 것 같아요. 정말 40만 원이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적은 돈이었어요. 정말 적은 돈이었고, 제가 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제가 졸업하고, 저는 피부샵으로, 그리고 제 친구들은 뭐 피부과 쪽으로, 근데 그 피부과로 간 친구들이랑 저와의 급여 차이가 2배 정도씩 차이가 났었으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죠.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부샵에 머물렀던 이유는 그냥 저는 그 손님을 만지는, 손님을 대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손님들이, 오늘, 선생님 오늘 손이 너무 좋아요. 이 선생님한테 앞으로 계속 받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성취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고, 그 손님들에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을 때 얼굴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만족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면서도 버티고 제가 딱 기억이 나요. 3년 정도 됐을 때 그때 90만 원으로 올랐어요. 제가 딱 3년 차 됐을 때 90만 원으로 오르고 근데 그 3년 정도 됐을 때 피부샵의 그때 방향이 한번 바뀌었었어요. 제가 처음 일했을 때 뭐 기본관리 4만 원, 기본관리 4만 원, 그리고 뭐 이제 특수관리들 들어가면 뭐 6만 원, 뭐 고주파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타민이라든지 막 그런 것들 하면서 조금 특수하다, 앰플이 들어간다 하면은 6만 원 이렇게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에스테틱 시장이 한 3년 정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한 레드 땡땡이라든지 스킨 땡땡이라든지 뭐 이런 굉장히 저렴한 프랜차이즈로 대중화가 많이 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피부 관리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여유로운 사람들이 받는 거라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당시가 지나면서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대중화가 되었죠. 대중화가 되었어도 그렇게 달라지는 거는 없었어요. 여전히 경력이 굉장히 중요시 되던 그런 에스테틱의 시장이었고, 사실 에스테틱이라는 말 자체도 그때는 그렇게 되게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피부관리실, 피부샵, 뭐 이런 거, 마사지샵, 뭐 이 정도 그런 느낌이었죠. 이 에스테틱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는 조금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약간 피부 관리 업계가 가격이 이제 다운이 많이 되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바꿔볼까 하는 마음에 그런 용어를 전혀 영어를 쓰지 않았었는데 그런 용어를 쓰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그 다음부터 한 5년, 6년, 뭐, 요 정도 되면서 6년. 차츰차츰 에스테틱의 수입 제품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많이 들어왔던 게 뭐 독일 클럽이라든지 아니면 바버 이런 제품들, 그리고 에릭슨 이런 제품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조금 다시 단가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개인 샵들에서는. 프랜차이즈들은 여전히 그렇게 단가 경쟁을 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다시 이제 에스테틱의 방향이 좀 그런 수입 제품들을 많이 쓰면서 고가로 형성이 되었던 시기가 잠깐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제가 한 또 5년 이상의 시간을 또 보내서 10년 이 정도 되고 나니까 10년 정도 되니까 고경력자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테크닉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샵을 하고 싶다는 욕심이 굉장히 많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나도 이 정도 경력이 됐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테크닉도 갖고 있고 지식도 이 정도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나도 내 샵을 하면 굉장히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 3년 정도 있다가 제가 샵을 오픈을 처음 했죠.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그게 정말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제일 처음 걸렸던 거는 홍보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손님 관리하고 나면 들어 눕는 게 일이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손님만 빠지면 베드에 가서 눕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시간도 없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그렇게 막 홍보를 많이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고,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발 빠르신 분들은 이미 블로그를 시작을 하신 분들도 계셨기는 한데, 그래서 뭐 홍보에 대한 그렇게 큰 압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샵을 오픈하면서부터는 뭐 인스타라든지 유튜브, 그리고 블로그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였었고, 그래야지만 신규들이 올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홍보를 할 줄 모르니까 그 이제 체험단들이 오면은 그냥 관리해주고 관리 사진 찍고, 그리고 어떻게 작성하라는 그 포맷도 주지 않고 그냥 뭐 키워드 알아서 잘 작성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해갖고만 그냥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작성한 포스팅을 보면은 그냥 어떻게 노출되는 건지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우리 샵에 대해서 잘 썼네 뭐 이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멍청한 짓을 한 거죠. 저는 돈도 들이고 제 인건비도 들이고 제 샵에서 사용되는 제품들 다 써가면서 체험단을 해줬는데, 체험단이 써준 글이 노출이 하나도 안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허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겠다는 생각은 우선 하지 않았고, 나는 샵이 바쁜데 지금 손님을 케어하고 나 쉴 시간이 없는데 내가 이것까지 어떻게 신경 써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허송세월을 좀 보냈던 것 같아. 그러다가 그냥 그렇게 맡기면서 이게 맞겠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만 그냥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샵 운영하고 3년 정도 지났을 때, 3, 4년 정도 지났을 때 손님이 갑자기 좀 뜸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뜸해지기 시작을 해서 신규 손님들 전화도 잘 안 오고 해서 뭐가 문제지? 라고 하다가 저희 손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장님은 근데 왜 인스타 이런 거 하나도 안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원장님은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샵에만 하루 종일 있으니까 손님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원장님은 진짜 외딴 섬에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정말 충격을 먹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충격을 먹어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 네이버 플레이스를 들어갔어요. 네이버 플레이스를 들어갔는데 없어진 거예요, 이게. 블로거가 너무 많았는데 그게 없어졌어. 왜 없어졌지? 하고서는 네이버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번호를 한번 바꿨는데 그 바꿔지면서 그 수정사항을 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그 요청한 메일을 확인을 못하고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네이버 측에서는 아, 여기서는 운영을 안 하나 보다 해서 네이버 플레이스를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현타가 완전 세게 왔죠, 진짜. 그래서 이걸 다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우선 플레이스는 있어야 되니까 플레이스를 만들었고, 다시 또 돈을 들여서 블로그 체험단들을 쓰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블로그 체험단을 쓰면서
블로거 그런 홍보하는 그런 마케팅 수업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진짜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키워드 안 잡아주고 우리 샵에 꼭 필요하게 들어가야 되는 문구들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들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안 들어간 상태로 블로거들을 썼기 때문에 저의 글은 노출이 되지 않고 있었던 거죠. 아무런 효과를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맡겨도 내가 알고 맡기는 거랑 모르고 맡기는 거랑은 정말 천지 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그러면 인스타를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인스타를 들어갔는데 제가 알던 시장이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사실 기계 관리도 저희 샵에서는 안 해요. 원래도 안 했었고 지금도 안 하고 있고 그 전에도 샵에서 기계 관리라고 하면은 뭐 삼중기기 아니면은 그냥 뭐 고주파 그리고 제가 마지막 기계로 사용을 했던 게 매직팟 이런 거였어요. 석션이랑 고주파랑 같이 되는 매직팟 이런 거.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기계 관리 위주의 샵들도 너무 많아지고 샵이 정말 많아진 거예요. 저는 10년이 지나고 12년, 13년 정도 됐을 때 샵을 오픈을 했는데 이 정도면 됐겠지 해서 오픈을 했는데 사실 그 정도 경력이 안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픈을 하신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하기 위한 마케팅의 방법이 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품들도 제가 알던 제품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손님들 말처럼 외딴 섬에 혼자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좀 슬프네요. 그때 그 감정이 너무 슬펐고 좀 그런 느낌이었어. 내가 이렇게 오래 하면서 오래 했는데 나는 되게 잘 알고 시작을 했다고 했는데 내가 굉장히 무지했구나. 그리고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임상이라든지 경력들이 굉장히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든 시기를 그때 보내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유튜브를 다시 막 뒤졌어요. 뒤졌는데 그때 제가 기적처럼 그 융 원장님을 융테라 팀을 만나게 된 거죠. 이 융테라 팀에 속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고 저는 우선 같이 하게 된 거에 굉장히 많은 의의를 갖고 그리고 지금은 저의 원동력이고 이런 생각을 해서 정말 그때 내가 그때라도 다시 시작을 해보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에스테틱 시장이 굉장히 많이 변했지만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AI가 모든 것을 대체하는 시대가 왔어요. 하지만 절대 대체를 못하는 거는 이 피부 관리 업계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이 무수한 기계 관리들이 나와요. 무수한 기계 관리들이. 근데 하지만 그 기계 관리는 병원 기계를 절대 따라가지 못해요. 병원은 우선 허가 받은 게 의료기구, 우리는 미용기기 때문에 모든 거에 대해서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파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약할 수 없는 것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장님들은 다시 또 그 기계를 사게 되고 그 전에 기계들은 또 팔리지도 않고 왜냐면 유행이 지났으니까 팔리지도 않고 해서 굉장히 딜레마에 많이 빠지게 돼요. 제가 봤던 기계 중에 제일 비쌌던 게 3천만 원짜리 기계까지 봤어요. 3천만 원짜리. 근데 그 기계 제품값만 뽑아 먹기를 하려고 하면 대체 얼마만큼의 손님들을 받아야 할 것이며 또 그 제품들을 다른 샵에서도 물론 쓸 텐데 그 샵의 단가 경쟁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암만 기계 관리를 많이 한다고 해봤자 손님들은 사실 손맛을 굉장히 중요하게 느끼거든요. 피부샵에 오는 대다수의 고객님들은
정말 그런 말이 있어요. 피부샵에 오는 고객들은 정신병자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비싼 비용을 내고선 샵에 온다는 것은 이 사람의 피부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정신적인,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다 케어를 해주고 그 사람과 소통을 하게 되면 그 사람과 나와의 접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의 충성 고객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기계 관리를 통한 고객 유치는 사실 한계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우리 샵보다 다른 샵이 더 싸면은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건 당연한 원리거든요. 네, 원장님들이 아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초보 원장님들이 샵을 왜 이렇게 많이 차리지? 라는 생각을 사실 해봤어요. 사실 해봤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분들을 비하하거나 그러는 거는 아닌데 사실 요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과 소통 능력이 조금 떨어져요. 개인주의적 성향들이 굉장히 짙죠. 그리고 유대감도 조금 떨어지고, 그리고 한 곳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저를 욕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배우기는 싫어. 근데 에스테틱은 차리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기계 관리를 많이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많이 사용을 해서 에스테틱을 운영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피부관리실과 병원과의 원래 차이점은 피부관리실은 정말 관리를 해주는 테라피의 목적이었고 피부과 같은 경우는 한 번의 치료로 확실한 개선을 나타낼 수 있는 게 피부과거든요. 근데 암만 좋은 기계를 쓴다고 해도 피부과의 기계는 못 따라가고 피부과 다니시던 분들은 피부과만 가세요. 저희 손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원장님 제가 그 맘카페 같은 데를 들어갔는데 요즘에 그런 말 되게 많더라고요. 자기는 기계 관리가 싫어서 다른 거 해달라고 하면은 또 다른 기계 해주고 또 다른 기계 해주고 그래서 진짜 짜증난다고. 샵으로 옮기고 싶은데 뭐 핸들링을 잘하는 마사지를 잘하는 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이러면서 그런 글을 봤다는 거에서 혹시 그런 샵이 있어 어떻게 기계 관리만 해요? 라고 손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대체할 수 없고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와갖고 치유받고 힐링받고 위안받고 가는 그런 테라피적인 거를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언제까지 갈런지 되게 의아하기도 해요, 사실. 아까 제가 융테라 팀과 만남, 융 원장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도 융 원장님을 만나서 도테라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도테라를 시작을 했는데 저도 처음에 도테라를 했다고 해서 도테라를 샵에 드렸다고 해서 올 모든 제품을 다 드렸던 것도 아니었고 도테라 다단계니까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안 했었어요. 저는 어차피 에스테틱을 하면서도 여기서 제품 판매는 거의 안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요즘에 제품들이 인터넷에 너무 많이 깔리니까 오히려 제가 잘못 판매하면 욕먹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판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도테라 제품을 이용한다고 해서 제가 비즈니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조차도 안 했었던 거죠. 근데 용테라 팀 만나서 용 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변화하는 시장에 나는 이렇게 경쟁하는 거 말고 원장님들이 다 같이 상생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샵만 잘 되면 되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융은 형님과 같이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지방 곳곳에 가서 많은 피부샵 원장님들을 만나고 힘들어하시는 원장님들을 만나고 나니까 아, 내가 이분들을 정말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미나를 하고 이러는 거는 사실 무료 세미나여서 저희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점이 되게 많아요. 저희가 세미나장을 구하고 하는 것도 저희 돈으로 하는 거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니네 도테라 물건 팔려고 해서는 세미나 하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아니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도테라 제품을 판매를 하고 싶다는 거는 도테라 제품을 이용해서 원장님들이 샵에 사용을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이점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잘 몰랐었어요. 뭐가 제품이 40% 이상 절감이 된다는 거야. 뭐가 왜? 라고 했는데 정말 뭐 진짜 뭐 이런 라벤더 오일 이게 15ml짜리인데 이게 300방울짜리예요. 그러면은 한 방울씩 사용하면은 300명한테 사용할 수 있어요. 뭐 날아가는 거 뭐 이런다고 한다고 해도 못해도 200명한테는 사용을 하겠죠. 한 방울씩 200번의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제품으로 이 15ml짜리로 그런 관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제품비 절감이라는 거는 우리가 에스테틱을 운영할 때 제품을 한 가지씩 드리지 않잖아요, 사실. 라인별로 다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제품을 하나씩 구매할 수도 없어요. 프로모션을 통해서 뭐 10대 3, 5대 1 뭐 이렇게 받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1인샵의 경우는 사실 그 5대 1로 받았다고 해도 그 유통기한 2년 내에 다 사용하기 힘들어요. 판매가 잘 되면 모를까 진짜 그 한 통 뜯어도 1년 내에 소진을 할까 말까 하는데 그 여러 라인들 다 해서 그리고 한 사람을 위해서 또 그 사람이 미백 관리를 원한다고 하면 그 미백 라인을 또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라벤더 이 오일이 한 병에 있으면 피부 열을 내리기 때문에 여드름 관리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가 수분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는 효과도 굉장히 좋고 얼굴 항산화해서 피부를 맑게 하는데도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라벤더가 휴식과 힐링의 아이콘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께 한 방울만 사용을 해도 굉장히 고객님들이 굉장히 휴식받고 힐링한 느낌으로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일을 사용을 해서 관리를 했을 때 원장님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금전적인 부분들 또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알려드리고 있고 이걸 사용을 함으로써 원장님들이 조금 더 그 제품에서 주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게 저희 융테라 팀이에요. 저는 사실 도테라 제품 사용을 하면서 기존에 거래하던 제품 회사랑 거래 안 한 지는 2년이, 3년이 다 넘어가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제품 회사의 제품을 주문한 적이 없고, 오히려 여기서 고객님들한테 홈케어 할 수 있는 제품들을 스스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클래스를 통해서 저는 또 부수적인 수입을 창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일과 함께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원장님들이 받는 스트레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스트레스에서 굉장히 해방감이 커요. 그리고 그 우리 에스테틱에서 사용하는 그런 향료들, 인공 향료들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데 오일을 사용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원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도테라 오일을 접하시면서 그냥 한두 개만 해서 사용을 해볼게요. 라고 얘기해서 그럼 필요하신 오일 이런 것만 해서 사용을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한 1, 2주만 있다가 만나도 어떡하죠? 저 지금 사용하는 제품들을 사용을 못 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인공향과 천연향이 주는 그거로 때문에 이점이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이 천연 에센셜 오일을 맡으면서 향이 좋다 향이 좋다 하다가 내가 향이 좋다고 생각을 했던 일반 제품을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역하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게 천연 아로마가 주는 이점인 거죠. 굉장히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희가 도테라 오일을 가지고 여러 원장님들을 만나면서 오일을 같이 사용하실 수 있게끔 안내해 드리고 있고, 오일뿐만 아니라 저희가 부수적으로 지금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그리고 고객 상담법 그리고 테크닉 그리고 아로마 수업 기초 자격증 이런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수강하실 수 있도록 무료 수강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비즈니스 도테라 사업을 하셔라 이런 게 아니고 도테라 오일을 이용을 해서 원장님들이 잘 사용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저희 융테라 팀 함께 에스테틱을 운영을 하시면서 같이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지금 저희 융테라 팀에서 하는 일이고요. 저는 이런 융테라 팀에서 지금 골드 리더로 성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가적인 수익도 굉장히 많이 월세 정도는 이미 도테라에서 나오는 수익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샵도 운영을 하고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원장님들을 만나러 나가면서도 굉장히 부담 갖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도테라 오일을 뭐 샵에서 접목을 하고 저희 집에서 오일을 쓰고 이러면서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고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원장님 굉장히 요즘에 즐거워 보이고 활기차 보여요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지쳐있는 모습을 고객님들한테 보였었나 라는 생각에 굉장히 죄송스럽기도 하고 오일이 나한테 도움을 줬던 거를 다른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 원장님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에스테틱을 처음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아니면 저처럼 경력이 오래되셨는데 홍보라든지 이런 면에서 막혀 있는 원장님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그리고 오픈 예정 준비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샵을 오픈을 할 때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을 못 받으셔갖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저희 같은 경력직에서 있는 사람들은 실전에 있는 사람들은 오픈할 때 인테리어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잘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업체에 맡기게 돼버리면은 뜬금없는 에스테틱의 동선이 나오는 경우들을 실제로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일하시는데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것도 굉장히 많이 봤고 저처럼 홍보에 대해서 1도 몰라서 진짜 돈만 내고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고 그런 부분들 저희가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5월 7일이죠. 내일은 저희가 융테라 세미나가 좀 새롭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 도테라 오일을 사용을 해서 에스테틱에서 진행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만 알려드리고 있었는데 내일 개최되는 저희 세미나에서는 원장님들이 느끼시는 홍보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시간 내셔서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든지 저희 융테라 팀 힐러스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은 제가 어디에 계시든 방문해서 도움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